안녕하십니까. 나침반 선생님의 거꾸로 교실. 오늘은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비변사라고 하는 정치 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비변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험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서인과 남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자, 먼저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비변사, 매우 중요한 정치 기구라고 얘기를 했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 비변사는 원래 중종 때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니까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명종 때 상설기구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시기구 때에는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비변사가 설치됐다가 그들이 물러나면 비변사는 다시 해체가 되는 이런 식의 임시기구였다면 아예 명종 때에는 상설기구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부했다시피 선조 때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죠.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자,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구성원도 확대가 되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선 후기의 최고의 정치 기구로 발전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3사의 언론 기능이 변질된다는 얘기죠. 자, 3사 기억나십니까? 자, 무엇을 3사라고 했죠? 그렇죠. 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원부, 그 다음에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관원, 그 다음에 정책에 좋은 역할을 하는 홍문관, 이것을 3사라고 했는데 이 3사의 언론 기능이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림들의 공통된 여론, 즉 공론을 반영을 했던 이 3사가 결국은 그 언론 기능이 변질되어서 공정하게 편을 가르지 않고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관리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붕당 사람은 옹호하고 상대 붕당 사람은 무조건 비판함으로써 자기 붕당의 세력을 유지하고 상대 붕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사의 언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로 이조와 병조 전랑권의 변질입니다. 자, 이조 전랑 무슨 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는요, 바로 후임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각 붕당에서는 서로 자기 붕당이 이조 전랑이라든가 병조 전랑을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은 붕당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보다는 무조건 자기 붕당 사람만을 추천함으로써 자기 붕당의 세력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네 편 내 편 가르다 보니 3사와 그 다음에 이조라든가 병조 전랑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바로 붕당 정치에 전개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했다시피 선조 때 사림이 집권을 하죠. 자,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해서 이제 그 신진사림이 동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성사림이 서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는 주로 이제 동인이
서인보다 좀 우세한 동인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인이 서인에 대한 자세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강경파가 북인이 되고 온건파가 남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붕당이 북인, 남인, 서인으로 분열되었던 것이죠. 선조가 죽은 다음에 광해군이 집권할 때에는 바로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집권한 북인들 어떤 정책 펼쳤죠? 그렇죠. 중립 외교 펼쳤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광해군 때의 중립 외교가 펼쳐짐으로써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이 광해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계모인 임목대비를 폐서인시킴으로써 결국 이 서인들이 이제 이것을 구실로 즉 중립외교와 그 다음에 폐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구실로 유명한 인조반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인조반정이 성공함으로써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북인은 이제 완전히 붕당으로서 몰락을 하게 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조 때 집권한 서인은요, 자, 남인을 배격하지 않고 남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자, 전국은 서인이 주도해 나가지만 이 정치적 비판 세력으로서 남인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마치 오늘날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붕당 정치는 자, 상호 비판적인 공존체제, 서로 비판하면서 함께 공존을 추구했다 이겁니다. 상대 붕당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러한 선진적인 그런 정치가 전개되어서 예컨대 효종 때에는 서인이 북벌운동을 추진했고 여기에 대해서 남인이 현실성 없음을 비판하면서 북벌운동을 비판하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가 전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현종 때 일어난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자, 예송 논쟁 뭐냐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상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었죠. 자,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가 살아있었어요. 자의대비 조씨였는데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싸웠다 이겁니다. 자, 1차 효종이 죽었을 때는 서인은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비해서 남인은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결국은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서인이 계속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현종 말년에 효종의 왕비가 죽었습니다. 효종의 왕비가 죽었는데 여전히 인조의 왕비는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 효종비가 죽었을 때 또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다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게 된 겁니다. 제2라운드죠. 자, 똑같은 논리로 서인은 9개월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했고 남인은 아니다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예송에서는 결국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후에는 남인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숙종 초반에는 이제 남인들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현종 때까지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전개된 바로 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현종 때까지 전개되었던 이러한 서인 주도, 남인 참여의 붕당 정치, 다른 말로 하면 상호 비판적 공존 체제는 이제 숙종 때 환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변질이 되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